여기 보면 지금 오늘이 2주차고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두 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 러너스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교육대학원에 갔는데 교육대학원 가서 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교육대학원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가 유튜브에 익숙하니까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리고 저가 그 매주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 와서 거기서 댓글에다 이름을 달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카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운팅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임용고사 문제 해설이라고 해서 여기다 쭉 올렸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제가 통계 강의하면서 그때 그 임용고사 문제 풀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일단 그걸 사용을 하고 제가 오늘부터 그냥 하루에 두 개씩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도 B하고 A하고 아까 오후에 밥 먹고 풀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그냥 두 문제씩 풀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새로 푸는 것들은 여기 뒤쪽에 붙일 거예요. 근데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주에 우리 경우의 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 요거 여기 보면 경우의 수 관련된 거를 제가 2021년도에 설명한 비디오예요, 요게. 근데 저 기억에 뭔가 하나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시고 거기다 이름을 댓글로 이름을 달면 그거 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지난주에 요거니까 여기다 출석 체크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지 요거지. 안녕하세요. 이게 경우의 수 문제들을 제가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요거를 따라 들어가면은 요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1시간 반 동안 경우의 수 문제만 푼 거예요. 근데 저 기억에 어디선가 저가 문제를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잘못 푼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름을. 틀린 거 발견했으면 여기다 댓글 달아주면 그렇게 하고 저가 이게 2021년도에 했으니까 아마 최근
한 4, 5년 정도 문제는 제가 커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2개 찍었고 최신 거부터 이렇게 제가 백워드로 찍어 나갈 생각이에요. 보니까 AP 시험이 있는데 보니까 A에 하나, B에 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확률 통계 문제가 A에 한 문제, B에 한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영상에서는 주로가 아니고 그냥 그 임용고사에 나오는 문제들 푸는 거 보고 여러분이 뭐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도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름을 쓰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주 여기 첫 번째 주 여기 요거거든요. 그거를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확률 부분이 없네요. 특별히.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든가 추가적으로 해서 여기다 해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난 윅 1은 요거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카운팅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19, 13, 11, 19, 2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거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 안 걸었네? 아, 이거 오늘 찍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 따라 여기 KOR이라고 쓴 걸 따라 들어가면 요거 클릭하면은 요게 뜰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 더 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가 요것도 링크 드렸죠. 요거 노트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문제는 제가 영어로 썼고요. 설명도 영어로 해놨는데 제가 영어에 좀 익숙해서 그래서 윅 1에 대한 거는 요거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을 쭉 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곧 댓글 보고 제가 출석 체크를 그걸로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윅 2, 윅 3 그런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카운팅을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확률입니다.
카운팅을 한 이유는 확률에서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우리가 카운팅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카운팅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간단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카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한데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프로버티 메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페어 코인을 3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8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페어코인을 던졌기 때문에 페어코인을 독립적으로 3번 던졌기 때문에 각각의 8가지 경우가 같은 확률로 발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각각의 파서블한 아웃컴들이 확률이 같을 거고 토탈에서는 100% 1이 되니까 각각의 파서블한 아웃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에 가능한 모든 아웃컴들을 여기에 모아놔요. 8개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오메가라고 표시를 하고요. 혹은 S라고 표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오메가라고 표시했는데 요새는 S라고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 미국에서 옛날에는 라틴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좀 중요한 것들은 라틴 캐릭터를 많이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라틴을 많이 안 써요. 요새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문을 읽으면 한자가 반, 한글이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한자를 배웠어요. 근데 요새 한자 안 배우죠.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메가라고 전통적으로 썼는데 요새는 S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는 전체가 샘플 스페이스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샘플이라고 불러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샘플 하나하나가 발현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equally likely 하니까 같다고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진흙을 묻혀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샘플은 발현될 확률이 클 거고요. 어떤 거는 작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발현될 확률에 비례해서 진흙을 묻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 진흙의 분포, 여기서 진흙의 분포가
분포를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서브셋이 이렇게 있으면 서브셋은 보통 캐피탈 레터로 표현을 하고요. 요 서브셋은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probability of A는 뭐냐면 probability of A는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 진흙의 질량이라고 그럴까요? 전체 질량은 1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토스를 3번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8종류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샘플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 8개의 가능한 아웃컴들을 다 모은 걸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그 샘플 스페이스의 임의의 서브셋을 이벤트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는 어떤 이벤트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오메가의 서브셋이 주어지면 그것이 발현될 확률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각각의 샘플에 그 샘플이 발현될 확률만큼 진흙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그 A에 속해 있는 샘플들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다 모아서 그 진흙의 질량을 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처음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equally likely probability space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 이그젬플을 보면 샘플이 8개 있으니까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이 equally likely 하면 8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A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고요. 전체 샘플이 몇 개인가 카운팅해서 나눠주면 돼요. 이 경우에. 이 이그젬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카운팅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 이그젬플 가지고 제가 계속 사용할 겁니다. 단순한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풀하우스가 될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5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그 5장의 카드가 풀하우스일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체 샘플이 몇 개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52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서 5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7장 뽑아서 5장 하는 거 너무 계산이 어렵고 52장에서 5장을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그 5장이 풀하우스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프린시플을 생각을 해보면
풀하우스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는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냐를 카운팅을 하고요. 그 중에 풀하우스인 경우가 몇 개냐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가 몇 개냐 하는 걸 카운팅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5장을 받죠. 근데 그 5장을 받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받게 카운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순서가 없이 5장을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카운팅하는 게 조금 계산이 더 깔끔해요. 집에서 5장을 순서대로 받는다고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좀 더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52장에서 5장을 순서에 관계없이 뽑는다. 그러면 52 choose 5예요. 이게 요 노테이션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뭐 NCR 이렇게 하죠.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N choose R이라고 불러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52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의 카드를 한 방에 순서에 상관없이 받는 경우의 수는 52 choose 5예요. 요거는 간단해요. 이제 근데 그 5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 그 5장의 카드가 풀하우스일 경우를 카운팅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면 트리 다이그램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카운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일단 풀하우스가 되려면 2장의 랭크가 같아야 되고요. 석장의 랭크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두 장의 랭크를 하나 셀렉트를 하자고요.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13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카운팅을 하는데 어떻게 카운팅하나 보세요. 원 페어 랭크 원페어가 되는 랭크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해서 K까지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페어 랭크가 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트리플의 랭크를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페어는 2로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나요? 12가지죠. 2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인데 2는 안 들어가고 3, 2는 포함이 안 돼요. 3, 4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4를 뽑았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오케이. 원페어 랭크는 2를 할 거고요. 트리플 랭크는 4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오케이. 원페어는 2인데 그거의 무늬를 셀렉트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one pair 무늬를 셀렉트 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나요? 무늬는 4개가 있어요. 스다 하글이 있어요. 여기서 무늬를 2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오더를 중요시하고 뽑나요? 오더를 무시하고 뽑나요? 무시하고 뽑죠. 그죠? 지금 우리 다 오더를 무시하고 카운팅 하니까.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4 choose 2. 그죠? 여기 4 choose 2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늬가 셀렉트가 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하고 클로버하고 뽑혔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트리플 무늬를 뽑아야 돼요.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네? 4개 무늬 중에서 3개 무늬를 뽑아야죠. 순서 상관없이. 거꾸로 생각하면 4개 무늬 중에서 한 무늬를 왕따 시키면 돼요. 그죠?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3, 12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13개 브랜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12개 브랜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4 choose 2, 그 다음에 4개 브랜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쫙 곱하면 트리 다이어그램 아규먼트에서 이게 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될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끝까지 계산 안 했네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로직으로 카운팅을 했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좀 수학적으로 확률을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적으로는 확률은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이벤트가 주어지면 A라는 이벤트가 주어지면 숫자를 주는 함수예요. 그 이벤트가 발현된 확률이 얼마다 하는 숫자를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주면 P는 뭘 하냐면 숫자를 주는 함수예요. 그 숫자라는 거는 그 이벤트가 발현된 확률이고요. 그러면 요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하는 성질이 뭐냐 하면 액슘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요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 집합을 주면 샘플 스페이스 전부를 주면 그게 발현될 확률은 1이죠. 그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모은 게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가 발현될 확률은 1이고요. 그 다음에 empty set은 발현될 확률이 제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의의 이벤트가 발현될 확률은 0하고 1 사이일 거예요. 진흙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진흙을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이 얼마냐 생각해보면 전체 진흙은 1이니까 그 A에 묻어있는 진흙은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굉장히 처음 볼 때 되게 헷갈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예를 들어서 세 등분이 됐다고 해보죠.
세 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A1, A2, A3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써 있다고 그래 보죠. 여기 점 찍힌 거는 디스조인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에 0.1, A2가 0.2, A3가 0.3이다. 그러면 A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은 0.6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좀 더 일반적으로 이거는 파이나이트 유니언이고요. 엑시옴은 뭐냐면은 A라는 게 이게 카운터블 인피니트입니다. 그러니까 A가 카운터블리하게 인피니트하게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졌다고 그러면 A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은 AI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썸이 카운터블 인피니트 썸이에요. 그게 공리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요 세 개를 만족을 하면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공리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세 개로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져 있으면 A1, A2, A3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4번은 1, 2, 3번 공리로부터 나옵니다. 예, 4번, 오케이. 4번이 왜 그렇게 되는지 1, 2, 3번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오케이. 3번을 보세요. 3번에서 예를 들어서 A가 3까지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우에 A는 0.1 더하기 0.2 더하기 0.3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finite disjoint union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empty set을 쫙 붙여줘요. 그러면 A가 countably disjoint union으로 표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공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empty set이 들어간 놈들은 다 0이거든요. 확률이.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probability of A는 probability of A1, probability A2, probability A3, probability empty set, probability empty set 요거 더한 거거든요. 근데 공리 1번에 의해서 empty set은 다 제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는 probability A1 플러스 probability A2 플러스 probability A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공리가 아니에요. 1, 2, 3번으로부터 drive 되는 property예요. 그리고 진흙이라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아이덴티티예요. 5번은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5번은 뭐냐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발현될 확률보다 B가 발현될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공리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요 B라는 게 이게 A죠. 요 부분은 B 빼기 A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B는 A disjoint union B 빼기 A예요. 그럼 4번 성질에 의해서 B에 있는 진흙의 양은 A에 있는 진흙의 양 플러스 B 빼기에 있는 진흙의 양 더하는 거예요. 4번 공리에 의해서. 공리가 아니라 4번 성질에 의해서. 그죠? 근데 요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예요. 공리 몇 번이더라 그게? 공리 2번에 의해서 임의의 probability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게 공리 2번에 의해서 요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걸 드롭하면 작아지겠죠. 요게 0하고 1 사이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떨어뜨리면 숫자가 적어지겠죠. 요거를 그 진흙으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6번은 여기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probability A complement는 1 빼기 probability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 complement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A disjoint union A complement거든요. 그러면 probability of A는 probability 오메가는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A complement고요. 근데 이 probability 오메가는 1이죠. 첫 번째 공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probability A complement는 1 빼기 A, probability of A. 이거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흙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1, 2, 3, 4, 5, 6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확률론을 할 때는 요 1, 2, 3, 4, 5, 6은 그냥 거의 그 더하기 빼기 하듯이 해야지 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계산에서 이런 계산은 뭐 수시로 나오는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 더하기 1은 2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수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인데 이게 두 개 이벤트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에, 거의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지금 이 식의 왼쪽 식을 보면 A 유니언 B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요, B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유니언 B에 있는 원소에 있는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카운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Probability of A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진흙들에 있는 매스들을 한 번씩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B는 여기에 있는 진흙들을 한 번씩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 식을 보면 A 유니언 B에 들어가 있는 진흙들을 적어도 한 번씩은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그 인터섹션 부분에 있는 진흙들은 두 번 카운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인터섹션 부분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A 유니언 B에 있는 원소들이 다 한 번씩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세 개짜리를 한번 보죠. 네, 똑같은 로직입니다. 노테이션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요. A, B라는 거는 A 인터섹션 B를 의미합니다. B, C는 B 인터섹션 C, C, A는 C 인터섹션 A, 그 다음에 여기 A, B, C는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스페이스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A, B는 A 인터섹션 B, B, C는 B 인터섹션 C, C, A는 C 인터섹션 A. 그리고 A, B, C라고 쓴 건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 인터섹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세 개의 집합이 있어요. A, B, C. 그러면 왼쪽 식은 A 유니언, B 유니언, C 유니언에 들어가 있는 진흙들을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오른쪽 식을 봅시다. 첫 번째 식을 보면 A에 있는 원소들을 다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들을 카운팅을 해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원소들을 카운팅을 해요. 그러면 A 유니언, B 유니언, C에 있는 원소들을 다 한 번, 적어도 한 번씩은 카운팅을 했는데 인터섹션 부분에 있는 것들은 더블 카운팅 된 데도 있고 가운데 있는 건 세 번 카운팅이 됐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빼주기를 할 겁니다. A 인터섹션 B에 있는 거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A 인터섹션 B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빼주고 여기를 빼주고 A 인터섹션 B에 있는 걸 빼줬고요. 그 다음에 B, C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이게 원래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BC를 빼줬고요. CA를 빼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한 번씩 카운팅이 됐는데 요 센터 부분은 다 지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식이 작아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A, B, C 여기 있는 거를 더해주면 이제 전부 다 한 번씩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AI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썸을 해주면 커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벤트에 속해는 것들을 빼주면 작아져요. 이 부등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여기 썸이 항이 몇 개가 있나요? 더하기가 몇 개 항이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요 썸이. 예? 예? 큰 소리로. 예? 몇 개요? 예, n개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요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요게 항이 몇 개 있어요? n choose 2. n choose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가 뽑히면 그 다음에 B, A는 뽑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개짜리를 뽑아서 더해줘요. 요거는 서메이션 항이 몇 개 있어요? 더하기 항이 몇 개 있어요? n choose 3. 오케이? 예. 부등호가 바뀌고요. 그래서 요게 요거가 나올 때까지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퀄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항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요 부등호가 바뀌고요. 요게 더하기 빼기가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나오면 이퀄이 돼요. 그래서 요 이퀄리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이퀄리티를 여기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이퀄리티를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카운팅에서도 동일한 아이덴티티가 요거 카운팅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저가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은 증명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어찌됐든 요거는 확률에 대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이지만 카운팅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동일한 로직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름이 있어요. 요 맨 마지막에 아이덴티티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이라고 불러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고요. 요 이니퀄리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봄페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니퀄리티는 불스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예, 요게 요 일곱 가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룰입니다.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해야 될 성질 일곱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 처음 세 개가 액시옴이고요. 나중에 네 개는 그 액시옴으로부터 유도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 이그젬플들 좀 해보죠. 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한번 풀어보죠. 예, 이게 뉴턴 펩스 프로블럼이라고. 오케이. 요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펩스라는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A, B, C라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이 펩스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C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이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A가 확률이 제일 높다.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걸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세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세 가지 이벤트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확률이 제일 높은가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요. 주,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페어 다이스라는 거는 1, 2, 3, 4, 5, 6이 동일한 확률로 발현되는 다이스 그 주사위를 페어하다고 그러고요. 그걸 6개를 던집니다. 6개를 던져서 적어도 하나가 6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6번 던져요. 6번 던지는데 적어도 한 번 6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은 여집합을 생각을 하라고 정석책에 써 있어요. 저격이 맞다면. 그게 여기 6번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6번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총 경우의 수는 6의 6승이 되겠죠. 그죠? 6의 6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니까 그거의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6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에요. 주사위를 6번 던지는데 그러면 5의 6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발현될 확률은 1 빼기 A 컴플리먼트가 발현될 확률이고요. 그거는 총 경우의 수에서 A 컴플리먼트의 경우의 수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정석책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적어도 그러면 컴플리먼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정석책 안 보나? 봐요? 봐요? 저 고등학교 때도 정석책 안 봤는데 저는 해법 수학을 주로 봤는데 정석책은 너무 지겹더라고요. 오케이. 예,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는 페어다이스를 12번 던지네요. 그죠? 12 페어다이스니까 페어다이스를 12번 던지는데 적어도 2번 나오는 거예요. 6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하고 정확하게 한 번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맞죠? 지금 at least니까 at least 적어도 2번 나오는 경우를 확률을 계산하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하고 한 번 나오는 경우 그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2번 던지니까 12번 던지는 경우는 6의 12승이 되겠죠. 총 경우의 수가. 그 중에서 6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5의 12승.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나오는 경우. 그러면 12번 제가 주사위를 던질 텐데 어디에서 6이 나오는지 그 위치를 셀렉트 해야겠죠? 지금 트리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번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어느 스팟에서 6이 나와야 되는 건가 그거를 셀렉트를 해요. 12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6을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6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을 집어넣고. 지금 요 수식에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 choose 1이라는 건 12개의 스팟 중에서 어느 스팟에 6을 집어넣을 건가 그걸 셀렉트 하는 거고요. 그러면 브랜치가 12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셀렉트가 됐으면 고기에다는 6을 집어넣어야겠죠. 한 가지 초이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가지 스팟에서는 6이 아닌 나머지들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5의 11승. 그러니까 그 수용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는 전체 집합에서 B0의 확률을 빼주고 B1의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마지막은 아이고야. 거의 비슷한 게임이네요. 페어 다이스를 18번 던지네요. 18번 던지는데 적어도 3번 6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3번. 그러면 한 번도 6이 안 나오는 경우, 정확하게 한 번 6이 나오는 경우, 정확하게 2번 6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집합에서. 예, 동일한 로직이에요. 예, 요건 빨리 갈게요. 우리가 18번 던지니까 총 나오는 경우의 수는 6의 18승이고요. 한 번도 6이 안 나오는 경우는 5의 18승. 정확하게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8개 스팟 중에서 하나의 스팟을 셀렉트하는 게 18추수 1이고요. 거기다 6을 집어넣고 나머지에는 5를 쫙 집어넣는 게 5의 17승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2개는 18개 스팟 중에서 2개 스팟을 without order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6을 집어넣고 나머지에는 6을 안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C의 확률은 1 빼기 C0의 확률, C1의 확률, C2의 확률. 그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어느 확률이 제일 크냐 하면 A가 확률이 제일 크네요. 이거는 뭐 단순한 계산입니다. 근데 확률론이 잘 정립이 안 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금까지 스토리가 남아 있는 거고요.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요 문제는 어려워요. 오케이. 이거 투표 시어렘이라는 건데 버틀란트의 발렛 시어렘 1887년도.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오케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A는 윤석열이고 B는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란 A는 스몰 a만큼 투표를 받았고요. B는 스몰 b만큼 투표를 받았어요. 근데 스몰 a가 더 커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래서 캐피탈 A는 스몰 a를 받았고요. 캐피탈 B는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몰 a가 크니까 캐피탈 A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스몰 a하고 스몰 b만큼의 투표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개표를 하는데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하나하나 까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이 이겼겠죠. 그죠? 근데 개표 와중에 계속해서 어느 한순간도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타이가 생기거나 이재명이 이겼던 타임이 없을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이 이겼어요. 윤석열 표가 많으니까. 근데 이 표를 하나하나 까는 겁니다. 하나하나 까요. 하나하나 까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이 이겼는데 까는 와중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표가 같거나 아니면 이재명 표가 많았던 케이스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로 쓴 걸 봅시다. 그러니까 A는 스몰 a를 받았고요. B는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몰 a가 스몰 b보다 커요. 그러니까 A가 이긴 거예요. A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카운트를 하는 와중에 A가 항상 B보다 앞설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문제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표를 하나하나 깔 때마다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가능한 경우 요 시퀀스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캐피탈 A가 스몰 a만큼 있고 캐피탈 B가 스몰 b만큼 있어요. 그걸 일렬로 쫙 세워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표가 100표고 이재명 표가 90표라고 그래요. 그럼 190표가 있죠. 그게 일렬로 쫙 하나하나 깔 때마다 A, B가 윤석열 표가 100표가 나올 거고 이재명 표가 90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개냐고. 예? 그렇죠. 그러면 A, B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A가 100이고 B가 90이고 그러면 A 더하기 B에서 어떻게 A 더하기 B에서 B를 without order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190, 그러니까 윤석열 표가 100표고 이재명이 90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일렬로 세운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부터 190까지가 있어요. 거기서 100개를 without order로 뽑아요. 그래서 거기다 윤석열 표를 집어넣고요. 나머지에다는 이재명 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요 가능한 요 패스의 경우의 수는 A 플러스 B choose A예요. 맞나요? A, B가 헷갈리면 A는 100이라고 생각하고 B는 90이라고 생각하고요.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A는 10이라고 생각하고 B는 9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9개, 이제 19개 스팟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스팟을 뽑아서 거기다 윤석열 표를 꼽고 나머지 9개 스팟에다 이재명 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총 경우의 수예요. 근데 제가 카운팅 하고 싶은 거는 A가 always 이렇게 쓸까요? 개표 와중에 A가 항상 이겨 있는 상태의 것을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A always가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게 카운팅이 되면 나눠주면 확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카운팅 하는데 컴플리먼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A always는 컴플리먼트로 생각을 해보죠. 그 얘기는 개표 와중에 궁극적으로는 그 윤석열 표가 많아지겠지만은 개표 와중에 윤석열 표하고 이재명 표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이재명 표가 더 많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뽑은 게 이재명 표면은 무조건 요거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가죠. 그죠? 첫 번째 이재명이 이겼잖아. 그죠? 맞죠? 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의 컴플리먼트는 두 가지로 디스조인트하게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 깐 표가 이재명 표일 경우 하고, 첫 번째 깐 표가 윤석열이지만 하지만 A가 항상 이기지는 않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나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표가 100표가 있고 이재명 표가 90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딱 꺼냈더니 이재명 표야.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 표 일단 집어넣고 나머지 알아서 나열하면 되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예? 뭐 A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예.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사실은 두 번째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요거는 그림을 그리고서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기가 윤석열 표를 표시를 하고요. 여기를 이재명 표를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처음 스타팅 포인트는 00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까는 겁니다. 하나하나 까요. 그래서 A가 까이면 A 쪽으로 한 유닛 올라가고요. B가 나오면 B 쪽으로 한 유닛 가요. 그러면 처음에 A가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A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떻게 가든 쭉 가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게 A, B로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표가 A계 있고요. 이재명 표가 B계 있으니까 처음에 스타팅은 윤석열로 스타트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A, B로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깔 때마다 아, 음, 예. 이렇게 이렇게 할까? 잠깐만. 음,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오케이. 처음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윤석열 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A 플러스 B일 때 최종적으로 여기가 어디가 가냐면은 여기가 A 빼기 B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X축을 타임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처음에 윤석열표가 나온 거고 지금 요 그림은 그 다음에 윤석열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1 스텝이 되면 윤석열 표가 A만큼 나오고 이재명 표가 B만큼 나오니까 최종적인 종착지는 A 빼기 B가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이렇게 와중에 여기 어떤 데서 이재명 표하고 윤석열 표가 같거나 아니면 이재명 표가 더 많아진 케이스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스팟은 여기고. 그림, 저거 그림 그린 걸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 요 그림을,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을 보세요. 처음에 0에서 출발을 하고요. 지금 요 그림은 윤석열 표가 나오면 A 쪽으로 하나 올라가고요. 이재명 표가 나오면 X축으로 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표가 5개, 그 다음에 윤석열 표가 10개인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가 카운팅하고 싶은 건 처음 표가 윤석열 표일 때 타이가 되는 데를 히트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1대1 대응. 어떻게 1대1 대응을 만드냐 하면은 여기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니셜 패스 요 45 디그리 라인을 만나는 여기 처음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고기를 리프렉션을 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카운팅하고 싶은 거는 여기 0, 1에서 출발을 해서 0, 1에서 출발을 해서 60으로 도달을 하는데 이 패스가 가는 와중에 45도 라인을 터치하는 패스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면 어찌됐든 요 45 디그리 라인을 터치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터치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이니셜 라인 세그먼트를 리프렉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패스의 개수랑 동일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출발해서 빨간 선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는 패스 중에서 요 45도 각도를 터치하는 패스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카운팅하냐면 1대1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1대1, 요 파란색 패스하고 뭐를 1대1 대응을 시키냐면 요 여기를 처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요 이니셜 패스를 45 디그리 라인을 이용을 해서 리프렉션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패스는 뭐냐면 여기 1, 0에서 출발을 해서 5, 10으로 가는 패스예요. 오케이? 1, 0에서 50으로 가는 패스는 당연히 45 디그리 라인을 터치를 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리프렉션을 시켜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오리지널 패스가 나오고요. 이게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돼요. 요게 메인 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패스의 개수는 카운팅이 쉬워요. 몇 개인가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가는 패스의 개수는. 자, 여기 보면 이재명표가 원래 B였는데, 요 빨간색으로 보면 이재명표가 몇 개인가요? 여기 이재명표가 몇 개 나오나요? 5개죠. 원래 6개였는데 5개죠. 그죠? 그러니까 B-1이에요. 이재명표는. 윤석열표는 몇 개인가요? 10개죠. 그죠? 그러니까 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인류 가는 패스의 개수는 윤석열 투표수는 A고요. 이재명 투표수는 하나 갉아먹었어요. B-1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같아져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네,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표는 A고요. 이재명 표는 B 빼기 1이었죠. 그러니까 총 투표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요. 윤석열 표는 A죠. 그러니까 거기서 A만큼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카운팅이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메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게 A 올워스라고 쓴 거고요. 그거를 두 가지 A 올워스의 컴플리먼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B1, B2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아까 로직이 요 B1하고 B2가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 싶은 거는 A 올워스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싶은데 그거의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의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고, 예, 첫 번째 거는 쉬워요. 카운팅하기. 근데 두 번째 게 카운팅이 어려워요. 예, 근데 아까 그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써서 카운팅을 하면 두 개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지금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이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CRM입니다. 버틀란드의 발렛 CRM이라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예, 제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댓글로 자기 이름을 달으면 그걸 가지고 출석을 체크할 거고요. 예,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예, 저기 여기에 어딘가 버그가 있어요. 여기 저가 잘못 푼 게 있어요. 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임용고사 문제들을 제가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여러분 어차피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거니까 예, 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